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방위 산업을 위해서 세금을 쓰자 장성호입니다. 예,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멋진 말과 함께 이번 밀떡 편이 굉장히 정말 진짜 힘찼어요. 아, 그죠. 네. 네, 아주 제일 마음에 드는 멘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힘차게 시작된 밀떡 올해 마지막이에요. 올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유엔을 통한 국제적인 협약을 거쳐서 2020년은 없는 걸로. 없는 셈 치고 네. 진짜 그러고 싶어요 도쿄올림픽도 진짜. 2020년 그대로 그냥 쓴다면서요? 그때 뭐 잘 그리고 그냥 아니 없애버리지. 작년 1년 전만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이 올 줄 알았지 독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좀 우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2020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힘내십시오. 2020년을 잘 견디셨듯 다가오는 2021년도 이렇게 우리 견뎌야 되나요?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밀떡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떡 1년 좀 넘게 달려온 것이 있습니다. 부대 이야기들을 쭉 그쵸, 했죠. 특수전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특수전. 나눠보겠는데요. 특수전 하면 굉장히 광의의 개념도 있고 또 협의로 볼 때의 네. 개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기억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유행했던 UDT 훈련. 이제 그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네네네. 예,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가짜 그것도 사나이. 이슈였고요. 여러 가지 또 특수전 하면은 우리 그 밀리 매니아 분들을 비롯한 일반인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잖아요. 근데 조금은 더 협의의 특수전, 진짜 특수전다운 이론적인 특수전 분야 쪽으로 국한을 시켜서 우리가 부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특수부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런 점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대테러의 전문이랄지 뭐 이런 정도의 특수부대들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페셜 작전을 하는 네. 그런 특수부대들을 우리나라의 티어 1급의 특수부대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티어 1이면 어떤 게 생각날까요? 진지하게 네. 특수부대 상징이라고 하면 특전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이제 특전 사령부를 말할 때 특전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은 특전사가 거의 육군 특수부대 대명사처럼 돼버렸으니까요 일단. 그리고 이제 티어 1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뭐 707이라든지 네, 그런 걸 이제 대북으로랑 많이 비교가 되니까 저도 어릴 때 특전사라고 했는데 특전사만큼 얘기 많이 들었던 게 이제 검은 베레라는 그렇죠.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특전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전 부대의 어떤 상징.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게 뭐 있죠. 일견 그러고 맞는 보니까 얘기. 잘 아는 게 없네요. 아, 그런가요? 찬준님이 필요하네. 네. 좀 그럼요. 옷도 좀 네. 특수하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 오늘 그죠? 좀 행사가 있어서 그 특수전 하면은 대명사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을 패널 분들이 말씀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부 예하에 5개, 크게는 이제 6개, 7개씩 늘어나는데 그 5개의 공수특전 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의 특수임무 여단이 있습니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또 1개의 이제 국제평화유지단, 국제평화단 뭐 이렇게 평단, 예. 그것도 특수부대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5공수특전 그죠. 여단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개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7개의 부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중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씀하셨던 707 특임단, 특수임무단 이제 단급으로 이제 격상이 됐죠. 이런 부대들입니다. 뭐 부대의 어떤 그 정확한 편제나 이런 거는 기밀이라고 돼 있고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어디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거를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전문가란 식으로 한다 이거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식인데 미국도 지금 그 실이나 이쪽에서 전역자들이 방송 같은데 코디네이팅 해주면서 중요한 정보들 얘기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군견의 그 이제 같이 동행하는 군견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렇게 들여보내는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경험자들이 얘기해버린 방식이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알고 계시다 그래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군하고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특수 하면은 이제 뭐 비대칭 전력이다 그래서 저쪽이 상당히 우위 쪽으로 보이는데
좁은 의미의 특수전으로 가다 보면은 북한군도 그렇게 뭐 20만의 대군은 아니고요. 아니죠. 절대 아니고 예. 그거의 반의 반 정도를 볼 수 있고요.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 10,000명 좀 선회하는 정도가 유지하고 있는 병력이고요. 모두 이제 부사관급 이상의 그런 간부 병사로 돼 있고요. 편제를 좀 말씀드리면 한 개 여단에 그 대대가 4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 4개 대대의 한 개 대대는 3개 지역대로 되어 있고요. 그 한 개 지역대는 5개 중대로 편대되어 있는데 보병의 중대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한 팀 이런 뭐 이야기하는데 뭐 A팀, B팀, C팀이라도 얘기하고 나름 그 특수전 부대에서 불리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 단위고요. 그 5개 팀이 모여서 한 개의 지역대가 되는 거고 그 지역대 3개가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 대대가 되는 거고 그 한 개 대대가 4개가 모여가지고 공수 특전 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공개된 팀 중에서 보면은 옛날 아덴만 작전을 했던 부대도 특수부대에 속하는 거죠? 그 해군 특수전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대들입니다. 흔히들 UDT 그러죠. 그 UDT의 대원들 대부분이 아덴만 작전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분들의 이제 그 편제는 1대대, 2대대, 3대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아, 멋있어요. 원샷 원킬. 네, 그렇고 그 1대대 같은 경우가 이제 주력이시고요. 뭐 대테러 국가급 대테러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뭐 3대대 같은 경우가 이제 1함대에 배속돼 있고 5대대 같은 경우가 2함대에 배속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폭발물 처리 대대도 있고요. 여러 또 대대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선견 타격대라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또 편제된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영화 실미에도 보면 684 부대 나오잖아요. 아, 예, 예. 예. 아니 저희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분들도 특수부대에 해당되는지. 예전에 당연히 특수부대였고요. 특히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공개적인 특수부대고요. 684 부대부터는 비공개 특수부대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블랙옵스에 해당되는. 네, 네. 지금 공군 소속이었고 지금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 덧붙이자면 영화 때문에 그런지 이제 범죄자들을 모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제 그 지역민 중에 저희 어머니 고향이 옥천인데 옥천에서도 그 모직관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훈련만 시키고 투입을 안 시키니까 결국 이제 그런 사고가 좀 일어났던 적이 있어서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네. 비공개 특수부대들을 소개한다 하는 전제가 예. 그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밀떡은 단언을 않겠습니다. 그건 단언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아무튼 소개만 해드리면 육군 경우 HID 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UDU가 있습니다. 이거 있다 없다라는 거는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의 간부의 그 이력을 보면은 몇 년이 비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특수한 부구로 넘어가서 활동을 했었다. 막 네. 이런 CDI.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니까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흥미롭긴 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제가 그렇죠. 좋아하는 한국 영화 중에 이제 그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의 배경이 되는 부대가 UDU라고 나오긴 하죠. 원빈.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군에 이제 공개된 특수부대라고 한다면 종말 타격군. 네? 종말 타격 유도. 정말 이거는 거기도 특수부대 쪽에 들어가. 맞습니다. 이 소텍이라고 하고요. 소텍, 제이텍 그러는데 이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부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수특전여단에서 전부 그 맡고 있고요. 공군의 특수부대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의 특수부대가 이제 그 소텍, 제이텍 그 자격증 다 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근데 그럼 곧딸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CCT도 이제 대테러 분류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임무 영역을 넓혀가려는 것 같다고요. CCT는 이제 탐색 구조 쪽이라서 아무래도 그쪽하고는 탐색 구조는 따로 있습니다. 레스큐 탐색 구조는. 잠깐만. 네. SART가 이제 그건 따로 있고 CC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왜 더
범위를 넓혀갈 수가 없냐면 아니 그 대테러 부대로 지정이 됐으니까요. 지금. 아니 지정은 네. 지정은 됐는데 그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이 그렇게 미군의 CCT처럼 그 소텍이나 그 제이텍 임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혀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총기 이런 것도 뭐 K1, K2 이런 건 안 쓸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K3 아닙니다. 예. 이게 이게 뭐 무기 체계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부대에 따라 다른 게 일단 특전사의 대부분의 공수 여단과 그 UDTC 인원의 대부분은 그냥 K1을 씁니다. K1 K1, 써요? K2, M16 등 현 군의 제식화기 중에 그나마 좀 특수전에 맞다 싶은 거를 그냥 쓰는 정도지 그닥 특수한 걸 안 줘요. 지금 특수한 걸 쓰는 거는 대테러 부대로 지정이 된 부대들이 특수한 걸 쓰죠. 아까 얘기했던 707 부대와 707 부대 안에서 또 707 안에 또 뭐 특수 임무를 맡은 부대들이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대는 사실 뭘 쓰는지도 비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근데 비밀로 맞죠? 해야 된다면서 공개 시범 때 다 들고 그쵸. 나옵니다. 그런데 그 UDT가 우리나라 특수부대 중에서는 UDT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총기들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자유스러워서 각 대원마다 자신에 맞는 총기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배려는 합니다. 이런 부대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전 그 어떤 그 협의의 개념의 진짜 특수전다운 특수부대들이고요. 나머지 부대들도 그 훌륭한 부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테러 임무를 띠고 있는 부대들 그리고 또 공수부대만이 그러니까 이제 공수특전 여단만이 할 수 없는 그 국내 특히 이제 그 적의 특작 부대를 대비하고 국가의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이작사 예하에 향후에는 이제 그 이 신속 대응 사단에 편제될 201 여단과 203 여단이 있습니다. 그 여단 두 여단도 특수전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뭐 그 전에도 이제 밀떡에서 이제 얘기 나온 건데 특수전이라고 흔히 얘기는 안 합니다. 솔직히 안 하는데 그 부대들도 많은 부분 그 뭐랄까 그 특수전 사령부 예하에 있는 교육단에서 교육을 받고 또 뭐 필요한 경우 해상 작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UDT 그러니까 해군 특수전 전단에 들어가서 교육을 또 따로 받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비전문가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는 김 PD님이 많이 하신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특수전 이런 예하 병력들 이런 부대줄 중에 하나를 더 충원할 수 있다면 외국에 뭐 그런 부대들 있잖아요. 시리라든지 데브그루라든지 그런 부대가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뭘 새로 만드는 것보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대의 종류는 부족하지 않아요. 거의 미국에서 하면 우리도 하나씩으로 다 조금씩 만들었기 때문에 부대의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 있는 부대들의 장비와 편제 훈련 같은 걸 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그 부대들 중에서도 제가 급선무로 해야 될 게 그 13 특수 임무 여단. 원래 그 13 공수특전 여단이 이제 그 개명을 하면서 이 부대가 말할 수 없는 그 참수 작전 얘기합시다. 그냥 참수 작전이라고 우리는 얘기합시다. 그렇죠. 목을 자른다. 예.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그 참수 작전을 하는 부대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급여도 짜. 그러니까 수당을 정말 제대로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수당을. 거예요. 맞아. 수당. 자원에서 입대를 해서 열심히 훈련 받는데 대우는 정말 한심한 정도. 아니 그래서 지금 자조적으로 나온 얘기가 특전사 같은 군 특수전 부대가 경찰 특공대나 소방관으로 가기 위한 코스다. 모 사령관께서 맞아요. 화를 내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거죠. 대우를 잘해줘봐. 사실 그게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들었어요. 그 내용은. 네. 대우를 안 해준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사실 죄송한데 전쟁 나면 제일 높은 위험성이 노출될 사람이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평상시엔 잘해줘야죠. 평소 우리 훈련에서도 저번에 얘기한 위험성이 것처럼 높은데 말이죠. 잠수부대 사람들 이렇게 그렇죠. 네. 어려운 이런 데를 자원해서 집어넣는 이런 군인들한테는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SSU 부대들도 맞다. SSU. 특수전 부대 우리나라에서 또 빠지지 않는 특수전 부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특수부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수특전 여단들은 유사시에 정해져 있는 북한의 중심 깊숙한 곳에 각각 6개 여단이 다 투입이 됩니다. 어딘지는 뭐 아실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죠. 알 수도 없고요. 예, 알 수도 없는 게 제일 정답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 정도가 이제 특수전 부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부대 이야기를 쭉 소개해 드렸는데 육해공 부대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그렇죠. 네. 예. 아까 홍익변 편집장님께서 우리나라의 부대는 많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뭐 꼭 미국을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실정에 꼭 있어야 되는 부대들은 다 있는 그런 부대고요. 특수전 부대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다고 알려진 CCT, 아까 네. 얘기한 CCT의 뭐 병력은 뭐 많이들 공개는 됐지만 정말 작죠. 네, 엄청 작습니다. 그런 작지만 강한 부대이거든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부대들. 그리고 CCT마저도 이제 장비를 강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 결론은 이 특수전 부대들의 결론은 역시 장비입니다. 장비가 우리가 딸리니까 장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지고 이게 모든 밀리미니아 분들의 어떤 바람이기도 할 것 예. 아니, 같습니다. 사실 특전사 같은 특수부대들은 사실 지금 우리 군 특수부대 문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대테러 부대로 지정이 안 된 특수부대들은 특수부대임에도 기본적인 군 조달 체계를 그냥 밟다 보니까 원하는 장비가 안 들어오고 그 원하지 않는 장비조차도 제때 안 들어오는 그런 사태가 너무 빈번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진짜. 거기다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이제 최근은 이제 실전 경험들이 늘어난 부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폴란드의 그롬 같은 부대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교류들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외국 특수부대들의 실전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있었으면 좋고 집에 SSU 그 티셔츠가 있거든요. 저희 받은 선물이 근데 이걸 입고 한번 나가 보려고 했는데 등 뒤에 이게 되게 크게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나가보면 사람들 눈총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저 뚱뚱한 애가 SSU라고 뭐 이런 것 같아서 옷 되게 좋은데 못 입고 다녀요. 다음 에피소드 입고 오시죠. 우리 네. 내년에는 살 빼는 걸로. 예, 살 빼서 입는 걸로. 그죠? 아 그러니까 네. 올해도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제가 제일 찔립니다. 하여튼 뭐 이번 그 에피소드 때 시작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그 힘내시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특수전 부대의 길을 받아서 그렇죠. 네. 더더욱 뭐 의미 있는 한 해 마무리하시고요. 네. 우리 밀떡은 2021년에 새롭게 또 인사드리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